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그런데 버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도대체 마을버스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서울의 한 대학교 근처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런데 정류장을 보기만 하고 지나치는 학생들. 왜 버스 안 타시고 그냥 가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걸어가지고. 버스 타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이런 경우가 좀 자주 있어요? 되게 자주. 길어도 너무 긴 배차 간격, 버스를 타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좀 오래 걸리는데 이걸 안 타면은 좀 힘들어서 경사가 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가파르기로 소문난 학교 언덕, 버스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배차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몰리는 시간대에는 차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불편하긴 해요. 학생들이 이용하는 노선인데 배차 간격이 긴 이유는 뭘까요? 코로나 전에는 10분에 하나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나서부터 20분에 배차가 2020년부터 서울시 마을버스의 차량 수가 감소한 건데요. 하지만 마을버스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 버스는 좁은 골목과 가파른 언덕을 지나는 노선으로 유명한데요. 힘든 노선이에요. 내가 여기 30년 동안 다니지만 걸어다니기 힘들었어. 못 걸어다녀요. 심하게 두 군데가 있잖아. 그러니까 걸어가면 힘들지. 높은 언덕 때문에 걸어서 다니기는 힘든 겁니다. 마을버스가 없어지면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한번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노선을 직접 걸어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막막한 오르막이 3번이나 반복되는 노선. 이렇게 오르막길이 얼마나 높은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산에 오르는 기분이에요.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많아서 비나 눈이 내리면 넘어질 위험도 높아 보입니다. 지금 안에 지금 땀이 가득 찼어요. 너무 덥네요, 진짜. 강북 보건소에서 미아 자거리까지 약 3km를 걷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43분. 오르막길도 많고 내리막길도 많고 오르다가 진짜 차에 버스가 바로 옆을 지나가가지고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서 위험한 상황도 많았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마을버스가 없어서는 안 될 상황. 이 손동네 사람 다 이거 타고 갔다가 왔다가 다 없이 해도 이건 안 없이 해야 돼. 대체 마을버스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 때는 거의 없어요. 빈 차로 다녔어, 빈 차로. 작년에는 차를 줄였잖아요. 짐차를 지금 못 오고 결과는 따지고 보면 2대가 줄어 있는 거예요, 지금. 손님이 줄고 수입이 줄어들자 차량도 줄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기사분들이 한 70명 됐는데 지금은 52명. 기사분들을 13분, 14분을 권고사직을 했어요. 마을버스 한 대당 하루 수입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겁니다. 10년이 넘은 세월에 수익금이 좀 올라가야 될 텐데 오히려 한 30% 정도 수익금이 내려갔어요. 8년 동안 요금 인상을 안 해주다 보니까 수익금 감소됐지 요금 인상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유류비와 인건비는 늘어났지만 요금은 그대로인 상황. 요금 인상에 대한 승객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있어야지 어떻게 된 기라고 시민들이. 이게 적자가 난다고 하면 좀 요금 인상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자가 지속되면 버스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별다른 이동수단이 없는 서민들에게 마을버스 감소는 발을 묶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보니까 버스가 줄어들어서 불편 겪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버스 요금은 동결되고 그리고 또 뭐 이용자는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배차 간격을 줄일 수밖에 없는 버스 회사의 그런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무튼간 좀 지혜로운 그런 해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내버스 운영비는 약 공영입니다. 나라에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데 마을버스는 민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자 보존해주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마을버스 요금이 2015년 6월부터 8년 동안 동결이 됐고 어린이하고 청소년 요금은 거의 15년이 동결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버스 타고 마을버스 환승하는 경우도 많고 지하철에서도 환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버스 회사가 모든 요금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마을버스라는 게 이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필요한데 그래서 가격이 낮은데 오히려 그래서 마을버스가 적자에 난다는 건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고요. 마을버스 요금의 현실화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마을버스의 중요성 다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또 민영이다 보니까 적자에 그만큼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김진우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말씀 나눠주신 한상희 교수님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